원장님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아니 잘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눈이 너무 뻑뻑해졌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이후부터요. 이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수술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시 퇴행, 수술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리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 차용재입니다. 백내장 수술 또는 라식과 라섹 또는 스마일 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악화되거나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은지요? 안구건조증 때문에 수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안구건조증이 워낙 심해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 이런 눈에 관련된 수술과 안구건조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구건조증이 무엇이냐? 주변의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내 눈에 눈물이 갖고 있는 건강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눈물이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기능은 눈을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 눈의 보습이 잘 되지 않으니까 눈이 마르고, 마른 게 지속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2차적으로 아프고 충혈되고 눈의 불편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눈 수술 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눈 수술하면 왜 안구건조증이 생기냐? 백내장도 마찬가지고 라식, 라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자를 통과를 해야만 눈을 수술할 수가 있고, 이 투명한 검은 자인 각막을 통해서 수술을 할 때 각막의 신경이 절개 부위에 절단이 돼요. 또 수술 중에 각막의 가장 겉부분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가 손상이 옵니다. 손상이 오는 또 원인들은 수술 중에 현미경 불빛이 되고요. 수술 중에 눈이 아프지 않게 사용하는 마취제가 원인이고요. 수술 중에 눈이 마르지 않게 눈을 적셔주는 용액 등등 여러 가지가 눈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그 상피세포의 손상과 신경의 절단, 이 두 가지 때문에 눈물이 분비되고 눈물이 눈을 적시고 보호하게 되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술 후에 생기는 안구건조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이거죠. 백내장 수술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가장 겉에 상피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자연치유,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가 회복이 돼서 좋아지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쓸 수 있는 인공눈물이라던가 항생제나 소염제, 이런 안약들을 쓰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안구건조증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구건조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안구건조증이 왜 낫지 않는지 검사를 하고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수술 중에 2차적인 다른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 수술 전에 모르고 계셨던 안구건조증이 악화돼서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닌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10명 중에 7명이 넘게가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 생긴 경우고요. 그럴 때는 IPL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찜질과 같은 자가치료 등등도 도움이 되게 되죠. 안약도 3개월까지 또는 수술 후 써야 되는 안약을 다 쓰고 나면 안구건조증의 치료라는 포커스로 치료가 바뀌면서 그거에 맞는 안약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눈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이 생겼는데 바빠서 귀찮아서 이거를 이제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름 휴가 때 라식이나 라섹을 받은 분이 잘 지내다가 겨울 휴가 때 오세요. 원장님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아니 잘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눈이 너무 뻑뻑해졌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이후부터요.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라식은 덜한데 라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한 3개월 정도 안약을 넣게 되죠. 그럼 안약을 넣는 동안은 안구건조증이 있어도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약을 중단하게 되면 인공눈물까지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술해서 3개월 정도 넣었으면 눈이 편해지겠지. 근데 안구건조증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인공눈물을 중단하게 되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수술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시 퇴행, 수술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리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 잊지 마시고요.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관리를 꼼꼼히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 전부터 원래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보통은 증상이 전혀 없는 환자분들도 검사해보면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께서 안구건조증이 내가 있다고 알 정도면 조금 심한 편인 거거든요.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안구건조증 먼저 치료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수술이건
그것이 요새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충분하다면 안구건조증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수술을 해야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수술 후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야 수술 후 만족하실 수가 있고요. 너무 바쁜 분이에요. 막 일정을 쫓겨서 딱 일주일밖에 못 내거나 3일밖에 못 내요. 그런 분들도 수술 전에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를 해서 안구건조증 상태는 미리 아셔야 되고 수술을 먼저 하는데 그 이후에 안구건조증을 언제쯤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치료 계획은 미리 수술하시는 원장이니까 상의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환자분이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수술을 해서 처음에 시력이 잘 보이면 안구건조증 자체도 못 느끼고 너무 눈이 편한 것 같아서 안과를 방문을 잘 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심해지는 안구건조증을 경험하거나 수술 후에 중요한 시기에 심해진다면 수술 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를 수술 전 꼭 꼼꼼히 하실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라든지 트임이라든지 이런 눈이 개방되는 수술을 했을 때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맞아요. 성형외과에서 하는 눈 주변에 수술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안구건조증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안구건조증을 잘 아시지만은 과가 나눠져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특성상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안구건조증에 대한 부분은 미리 캐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없습니다. 안과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개념이 있고 수술 전에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꼼꼼히 봐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진짜 안구건조증이 심해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검사가 있죠. 그러면 그거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그 원인을 찾기가 더 쉬워지고 그거에 대한 치료도 더 수월해지죠. 안구건조증에 대한 수술 전 검사를 하면 현재의 본인이 못 느껴도 안구건조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수술 후에 더 심해져서 느낄 수 있다는 걸 예측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시기 전에 반드시 안구건조증을 체크를 하시고 또 수술한 후에 안구건조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수술한 병원을 다니시면서 상의하시는 것이 1번이고요. 안구건조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병원을 검색하셔서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릴 만합니다. 이상 안과 전문의 차용재였습니다.